인생에서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관계, 병마로부터의 해방, 평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의 성공, 밤잠을 설치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독자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인생에서 이러한 것들을 얻는 방법, 즉 2001년 신이 나에게 선물한 그 방법이다.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나는 그때 이 모든 것을 원했다. 그 이전 12년 동안 내 인생은 슬픔과 우울, 좌절의 연속이었고 이루지 못한 목표로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12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상황이 좀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곤 했다. 절망은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1986년 트레이시와 나는 우리의 인생이 그 후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끝나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펼쳐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혼인서약을 했다. 하지만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결혼 생활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트레이시가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리는가 하면 초콜릿 쿠키를 마구 먹어대고 침실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나 같은 녀석과 산다면 지상의 누구라도 이런 증상을 겪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지만 사실 무척 걱정됐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트레이시 역시 나와 결혼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슬픈 이유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곧 트레이시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아마도 그녀가 인생 전반에 걸쳐 우울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우울증과 불안은 트레이시의 집안에 이어지는 유전이었다. 지난 30년 동안 트레이시의 친척 중에 자살한 사람이 몇 명 있었다. 우리는 안 해본 게 없었다. 심리상담, 비타민 요법, 무기질 요법, 허브 요법, 기도, 보완대체, 정서, 이완 요법 등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해보았다. 트레이시는 심리학, 자기개발, 영성 서적을 무수히 탐독했다. 12년 동안 치유법을 찾아 헤매는 동안 쓴 돈이 얼마인지 모른다. 아마 수천만 원은 좋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시도했던 치료법 중에는 효과가 좋아 아직도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 그중 몇 가지는 다소 도움이 되었지만 트레이시의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우울증은 우리 가족의 모든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우리의 스트레스가 한계점에 다다른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결혼 생활 3년이 지나자 나와 트레이시 모두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다. 유일하게 우리의 파경을 막았던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무엇이 있다라는 믿음이었다. 우리는 제서약 의식을 치르며 결혼을 다시 진심으로 맹세했다. 내가 결코 잃지 않았던 건 희망이었다. 나는 희망의 힘으로 트레이시를 돕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었다. 나는 2개의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방법을 찾았다. 해법을 제시하는 세미나, 워크숍에 셀 수 없이 참석했고 수십 권의 책을 읽었다. 하지만 원하는 답을 발견하지 못했다. 배운 게 있었는지 묻고 싶은가? 물론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해졌느냐고 묻고 싶은가?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가 답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을까?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다. 당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마치 지구라는 행성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았다. LA에서 열린 대체 심리요법 세미나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다. 여보.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트레이시는 흐느끼며 6살 배기 우리 아들이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고 말했다.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증상을 가라앉혔을 테지만 300마일이나 떨어진 먼 곳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승무원이 휴대전화를 끄라고 요청할 때까지 트레이시와 대화하며 기도했다. 통화를 마친 후에는 지난 12년간 매일 해왔던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트레이시를 위해 기도했다.
그 다음 순간 일어난 일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이 일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다음 문장일 것이다. 신은 나의 머리와 가슴에 우리가 현재 힐링코드라고 부르는 것을 심어주셨다.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737기의 창밖에 천사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뿌연 안개가 서리지도 않았다. 천상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일이었기에 내가 12년 동안 계속해온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과거에도 수많은 답을 얻을 때 그랬듯이 나는 마음의 눈으로 답을 보았다. 물론 같은 답은 아니었다. 어떤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 와, 정말 멋진 생각인데?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군가의 좋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 심어지는 느낌, 흡사 TV를 보는 느낌이었다. 내 머릿속에 떠올랐으나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치유책의 설계도를 읽고 있었다. 이 계시는 영적인 문제로 초래된 잘못된 믿음을 치유하는 체내의 물리적인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책에는 손을 사용하는 간단한 동작들을 통해 모든 인생 문제의 진정한 근원을 치유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 내용을 적고 또 적었다. 손에 쥐가 날 때까지 받아 적으며 큰 소리로 이렇게 떠들어댔다. 신이시여 천천히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기억하도록 해주소서. 너무 빨라서 받아 적기가 힘듭니다. 집으로 돌아와 신이 내린 설계도대로 실행했고 10년 이상 내 인생을 쥐고 흔들었던 문제가 사라졌다. 45분 후에 아내의 우울증이 사라진 것이다. 그 후로 8년의 세월이 지나 이 글을 쓰고 있지만 그동안 트레이시는 다른 약을 복용한 적이 없고 일상에서 우울함을 느끼지 않는다. 후에 힐링코드라고 이름 붙여진 치유법을 발견한 운명적인 그 밤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신바람이 난 나는 이 치유법을 적용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10여 명을 치료할 계획을 세운 후 개인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통증, 좌절감,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으면서 간절히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이 고객들과 힐링코드를 공유하기 시작하자 내가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그들의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에 평온이 찾아들었으며 얼어붙었던 관계가 눈 녹듯 해결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심한 정서장애까지도 대부분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치유되는 것 같았다. 그 후 6주가 지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나의 소중한 고객 한 명이 잠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전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이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그 순간 법률 문제를 주제로 한 나의 심리학 박사과정 수업이 머릿속에 스쳤고 이 일이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나는 다소 당황스럽고 초조하게 그녀의 기록을 훑어보며 나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확인해보자고 말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전혀 다른 이유에서 질문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기록부를 덮고 연민과 애정을 느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묻는 거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그녀는 주체할 수 없이 흐느꼈다. 얼마 후 안정을 찾자 내슈빌에 있는 벤더빌트 병원에서 그녀가 앓던 다발성 경화증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상황에 깊이 감동받은 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눈물은 이내 웃음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함께 웃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좀 가르쳐주세요. 다른 환자들한테도 알려주게요. 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기뻐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6주 동안 내 권유로 시작한 힐링코드 덕분에 병이 치유되었다고 설명했다. 힐링코드의 효과가 분명해 보였다. 그녀가 평소와 다르게 한 것은 힐링코드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이변이며 예외라고 생각했다. 어쩌다 효과를 본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 3주가 지나면서 힐링코드 덕에 암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뇨병을 치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다음엔 편두통, 초기 파킨슨병, 그리고 또 계속되는 치유의 소식. 그때 나는 알았다. 3만 비트 상공에서 게시받은 것은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커다란 선물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것이 세상을 뒤바꾸어 놓을 놀라운 치유법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의 증언조차 전혀 믿지 않았다. 치유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이고 놀랍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깜짝 놀랄 소식들이 무더기로 들려오지만 우리의 일상과 환경에 적용시키기 힘든 내용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힐링 코드로 트레이시와 내 고객들이 놀랍게 치유된 만큼 나 자신에게도 진정으로 믿는 마음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 후 1년 반 동안 힐링 코드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나는 자율신경계 검사의 최적 표준인 심박 변이도 검사에 의존했다. 이 검사는 자율신경계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다. 나는 연구를 통해 모든 질병과 증상은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 간에 언제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힐링 코드가 나의 예상대로 거의 모든 병을 치유한다면 그것이 몸의 스트레스를 제거해야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치유된 신체 증상들 대부분은 힐링 코드로 직접 해결되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힐링 코드가 해결하는 문제는 유일하게 마음의 영적인 문제뿐이다. 1년 반 동안의 심박 변이도 검사를 통해 내가 바라던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내가 얻은 결과가 의학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한 의사도 있었다. 이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간단히 말하면 힐링 코드는 균형이 깨진 자율신경계의 스트레스를 충분히 해소하여 20분 이내에 균형을 회복시켰다. 그리고 24시간 이후에 재검사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균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로저 켈러한이 최근에 쓴 책 트라우마의 악몽 멈추기에서 밝힌 30년 전의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몸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치료든 최소 6주가 걸린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로 유추해 볼 때 본질적으로 힐링 코드는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무언가를 제거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의 연구 결과는 임상 실험이나 이중 맹검법으로 검사한 결과는 아니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환자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을 발견했음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었다. 증상이 아닌 근원을 치유하는 그 무엇, 효과가 지속되는 그 무엇. 나는 12년간 고통받아온 트레이시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신에게서 받은 이 선물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말할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지금도 나는 하루하루 그때의 흥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6분 동안 시행하는 보편적인 힐링 코드. 아래에 나열된 4종류의 시행 자세를 순서대로 이용하라. 손가락에 힘을 뺀 후 몸에서 2에서 3인치 떨어진 지점에 놓고 손가락 하나하나가 치유센터의 빛을 비추는 조명인 것처럼 양손의 5손가락 끝을 치유센터로 향하게 한다. 손가락이 펴지거나 구부러져도 상관없다.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라. 모든 손가락 끝이 치유센터 주위를 집중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가락 끝을 몸에서 2에서 3인치 떨어지게 하면 손가락이 몸에 직접 닿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를 낸다. 이렇게 하면 치유센터 입구에 에너지장이 형성되어 치유에 필요한 정확한 긍정, 부정의 에너지 패턴을 신체가 자동적으로 만들게끔 한다. 오클라호마시에서 세미나를 할 때 한 남성이 손가락을 몸에서 떨어지게 하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했다. 손가락이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나는 기계공이 아니지만 그 남성의 말에 의하면 점화 플러그는 금속에 닿지 않는다. 점화 플러그와 금속 사이에 틈이 있고 그 사이로 아크가 발생한다. 그는 실제 틈이 충분치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력이 충분히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힐링 코드에서도 마찬가지다. 손가락과 몸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언제든 충분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확한 극성이 생성된다. 4대 치유센터. 콧등. 콧대성과 양 눈썹 중앙이 맞닿는 곳. 후골. 남성의 경우 목 앞쪽에 튀어나온 부위 바로 위. 턱. 양 턱뼈의 뒤쪽 아래. 관자놀이. 양쪽 관자놀이의 0.5인치 위에서 머리 뒤쪽으로 0.5인치 물러난 곳. 후골을 제외한 3대 치유센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손의 정상 위치와 휴식 위치가 있다. 후골은 정상 위치와 휴식 위치가 같다. 휴식 위치는 과정 중에 몸 위에 손을 내려놓고 쉬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 앞서 말했듯이 정상 위치에서는 손끝이 몸의 치유센터에서 2에서 3인치 떨어져야 한다. 휴식 위치에서는 손끝이 치유센터의 아래 혹은 옆쪽으로 2에서 3인치 떨어진 곳을 향한다. 이때 손은 자연스럽게 몸에 내려놓는다. 휴식 위치를 취할 때는 힐링 코드를 몇 분 더 추가하라. 힐링 코드를 특정 시간 동안 시행하면서 피로감이 몰려온다면 휴식 위치를 취하거나 베개로 팔을 지지하거나 탁자나 책상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아라. 손이 치유센터에서 벗어나더라도 치유는 계속 일어난다. 치유를 하려는 의도가 완벽한 손의 위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힐링 코드를 시행하기 전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며 그 불편함의 정도가 0에서 10까지 범위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점수를 매기는 게 도움이 된다. 점수를 매기는 것은 불편함의 수준이 0이나 1로 내려갈 때까지 호전되는 상황을 측정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힐링 코드를 할 때는 편안하고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를 선택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 아래 힐링 코드를 시행하는 순서를 소개한다. 1단계. 문제가 당신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불편함의 정도의 점수를 매겨라. 10이 가장 고통이 큰 점수다. 2단계. 문제와 관련된 감정이나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3단계. 아주 다른 상황일지라도 지금까지 살면서 같은 감정을 느꼈던 때가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라. 4단계. 과거의 기억을 0에서 10까지 점수 매겨라. 다른 기억들도 떠오를 수 있다. 가장 강렬하거나 가장 오래된 기억을 찾아서 그것을 먼저 치유하라. 5단계. 발견한 모든 문제를 언급하며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 알거나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건강하지 못한 믿음, 파괴적인 세포 기억, 그리고 나의 증상 혹은 문제와 관련한 모든 신체 문제들을 발견하고 드러내서 신의 빛, 생명,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 치유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치유의 효과가 100배 이상 확대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기도를 함으로써 몸이 이 치유의 최우선으로 집중하게 된다. 6단계. 각 자세마다 약 30초 동안 힐링 코드를 시행하면서 모든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반박하는 진실 집중 선언 혹은 문제를 치유하는 선언을 반복한다. 힐링 코드를 시행할 때는 부정이 아닌 긍정에 집중한다. 내 위치를 모두 확실하게 시행하고 끝내라. 적어도 6분 동안 힐링 코드를 시행하라. 확실하게 내 위치를 모두 해라. 시간을 조금 들여서 시행해도 좋은데 특히 점수가 5에서 6 이상이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가 권장하는 시간은 최소 6분이다. 7단계. 힐링 코드를 마친 후 문제에 대한 점수를 다시 매겨라. 가장 오래되거나 가장 강력한 과거 기억의 점수가 0이나 1로 내려갔으면 그 다음으로 고통스러운 기억 혹은 문제로 넘어가면 된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힐링 코드를 할 수도 있다. 먼저 아래와 같이 기도를 한다.
알거나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건강하지 못한 믿음, 파괴적인 세포 기억,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와 관련한 모든 신체 문제를 발견하고 드러내서 신의 빛, 생명,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가득 채워 치유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치유의 효과가 100배 이상 확대되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에게 힐링 코드를 시행한다. 힐링 코드를 맞췄으면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나는 사랑 안에서 이 치유의 효과를 충분히 그 사람에게로 보냅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 힐링 코드를 하도록 권한다. 더 빨리 회복하고 싶다면 필요한 만큼 더 할 수도 있다. 하루에 한 번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 힐링 코드를 하라고 강력히 권한다. 6분 이상을 해도 괜찮다. 꾸준함이 비결이다. 하루에 3회 이상 6분 동안 힐링 코드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 서리 책방에서는 알렉산더 로이드, 벤 존슨 지음, 이문영 옹김 시공사 출판, 평생 병 걱정 없는 하루 6분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붙은 힐링 코드와 함께 했습니다. 심리학 박사, 자연의학 박사인 저자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초래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고통스러운 기억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고통의 기억에는 과거의 경험뿐 아니라 무의식에 잠재된 기억, 신체 세포에 각인된 기억과 유전적으로 대물림된 조상들의 트라우마도 포함되는데 그는 이 책에서 힐링 코드가 문제의 진정한 근원을 찾고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이 책을 만난 건 2011년인데요. 당시 원인 모를 이명에 시달리고 있다가 서점 신간 코너에서 발견한 이 책에서 힐링 코드 시행법만 기억하고 집에 와서 잠들기 전에 기도와 동작을 실천해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단 이틀 만에 이명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기적 아닌 기적을 체험한 후 바로 책을 구입했죠. 두통과 복통, 감기 등 일상 속에서 자잘하게 맞이하는 질병을 해소하는 치유법으로 힐링 코드를 사용할 때마다 극적인 효과를 보았기에 저에게 이 책은 인생책 중 한 권이 되었답니다.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책의 내용에서 과학적 접근 또한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자연 치유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신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